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정은숙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논의와 전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올해는 유엔이 창립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은 작년 75주년 비록 팬데믹이었지만은 지난 75주년간의 유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는 정상들의 평가와 함께 앞으로 이 21세기 도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역량의 강화 또 렐러번스를 제고해야 할 과제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액션 플랜을 채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보리의 개혁을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3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은 이에 대한 우리 학계 내 많은 연구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국제정치학회 내에서 특히 이 UN 그리고 이 안보리 개혁에 관해서는 사실상 많이 관심을 갖지 못했다 하는데 이제 차관이 되었고 또 사실 그 우리가 주변 4강이라고 하지만은 이 4강 중에 3강이 UN 안보리의 P5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갖고 있고 또 일본은 적극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독일, 브라질, 또 인도와 함께 G4라고 해서 그 연대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외교를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가 이 글로벌 차원에서 뉴욕 UN 본부에서 진행되어 온 이 안보리 개혁 논의를 조망하고 또 이 상임이사국들은 물론 관련국들 간의 이 개혁 논의에 얽힌 합종 연행 구도를 좀 파악하고 또 앞으로 과연 어떤 식의 개혁이 합의가 모색이 되고 실제로 이루자면은 UN 헌장의 수정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전망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이론적으로 또 우리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은 무엇인가 등등을 좀 파악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안보리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의 주요 기제들 중에서도 가장 그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막강한 권한이 있고 아울러서 중대한 의무도 갖고 있는 기제다 할 것입니다. 헌장 7장 다시 말해 평화의 위협, 평화 파괴,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 하에서 이 안보리가 내린 결정을 이행을 하는 것은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여타 UN 기제들에 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고요. 안보리는 필요시에는 다양한 제재나 수출 금지, 그는 제41조, 그 다음에 나아가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2조입니다. 자, 그러면 안보리는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총 15개 이사국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5개 이사국은 퍼머넌트 지위를 갖습니다. 상임 이사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P5라고 해서 그 제2차 대전 승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렇게 5개국이 그 45년 체제 하에서 비록 이제 중국은 1971년에 또 그 러시아는 소련을 승계해서 1991년에 각각 이제 그 지위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5개국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비상임 이사국이 이제 10개국인데 이들은 그 거부권을 갖지 않고 P5는 물론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그렇고 그 임기는 2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연임제도 아니고 하니까는 P5에 비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 관련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뭐 이런 문제에 착안을 하다 보니까는 넓은 의미에서 안보리 개혁에는 이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리의 결정은 그 15개국 중에서 9개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제 절차적인 의제가 아닌 한에 있어서는 반드시 5개 상임이사국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여러 가지 내전이 발생하고 등등 안보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P5 간의 의견이 달라진달지, 또 국가적인 이해 속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달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이제 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규모로 봐도 창설기에 51개국이 지금은 193개국이 되었고, 또 국제 질서도 이제 21세기에는 상당히 다른 어떤 변혁을 겪고 있다 보니까는 두 가지 점에서 이 그 개혁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93년에 최초로 이제 그 워킹 그룹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되었고, 2005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원국 내 그룹핑 3개 그룹이 주요 프로포저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2005년 7월에 총회가 거대 담론에 대한 프로포절, 또 이에 대한 비판과 찬성 등등의 가장 큰 그 이정표적인 포럼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 포럼에서 이렇다 할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지지부진하고, 또 뭐 9.11 테러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에 새로운 모멘텀을 위해서 이거는 정부 간에 상시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새롭게 정부 간 협의 플랫폼이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1년에도 역시 이 3개 그룹, 그 3개 그룹은 G4라고 해서 일본과 또 독일, 브라질, 인도 이 4개국이 공동 전선을 펼치는 G4가 가장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국으로나 또 연대로나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고, 또 이들에 대해서 각 지역 내 경쟁국들, 말하자면은 뭐 파키스탄, 이태리, 뭐 한국도 포함돼서요. 그 위주로 해서 또 다른 합의 연대 United for Consensus라고 하는 그룹핑이 또 계속해서 다른 프로포절을 제시하고 있고, 제3의 프로포절은 50여 개국으로 구성된 AU, 아프리카 유니온들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문헌 분석에 기초를 해서 다시 말하면은 UN 및 관련국들의 공식 문건, 관련 연설문, 그리고 이들의 그 공식, 비공식 보도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면은 제2장은 국제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안보리 개혁의 어떤 요구, 그러한 요구들을 몇 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제시를 했고요. 그 3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 논의의 분수령이 되었던 2005년 7월 UN 총회의 그 3개 개혁 연대가 제시한 그 프로포절 내용 분석, 그들의 그 정당화 전략, 또 회원국들의 이에 대한 반향, 또 사실 이 그 G4는 상대적으로 안보리의 카패시티나 효과성을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United for Consensus 그룹은 민주성, 대의성에 초점을 두는 그런 그 차별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U의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는 G4와 비슷하게 상임이사국의 확대를 요청을 하면서도 또 내용적으로는 아프리카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구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3개 프로포절은 지금의 15개 이사국 규모를 한 10개국을 추가하는, 다시 말하면 25 내지 26개 규모를 에는 합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요 연구의 메인 바디로 해서 제가 이제 분류를 하고 분석을 했고요. 제 4장은 그 이후에 포스트 2005년 개혁의 표류 현황을 그 2009년 출범한 정부 간 협상 틀이라든지 또 국제 질서 속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되면서 또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이제 한 것이 전망, 그리고 대안, 그 다음에 이론 및 정책 자원 시사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합종 연행이 진행되고 3개 그룹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은 뚜렷하게 조만간에 중단기적으로 어떠한 합의 또 유엔 헌장까지 수정을 하기에 이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특히 지금의 국제 질서가 굉장히 민족주의가 부활하고 강대국이 경쟁하면서 조금 더 어려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은 그럼 무엇이냐? 대안은 그 헌장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안보리를 확대하고 거부권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결정을 하지 않아도 작은 혁명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듯이 지금도 계속 도모해 갈 수 있다. 이 작은 혁명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를 좀 더 민주화하고 투명화한다든가 뭐 이러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리아 포뮬라라고 해서 1992년에 그 발칸반도에 인종 학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목사님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비공식 꼭 주재 의장국이 아니어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러한 비공식 어떤 포뮬라들이죠. 뭐 그런 거라고 할지, 혹은 또 그 비상임 이사국들의 역량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통로로서 2005년에 그 프레지덴셜 노트 507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제안이 되고 수용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보리를 투명하고 또 효능을 넓혀가는 이러한 어떤 기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론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자유주의 제도론, 현실주의, 또 사회 구성주의 즉 이러한 이론들이 각각 이 개혁 과정을 연구하면서 설득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1991년에 이제 냉전의 끝 무렵에 가입을 해서 이 안보리 개혁이 막 그 논의가 시작될 때 저희도 이제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고 또 G4에 대별되는 합의연대 일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룹의 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대별이 되고 있고 또 뚜렷하게 조만간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 불투명 전망 속에서는 수정이 되지 않더라도 좀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안보리가 효능을 발휘하고 좀 더 민주적일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여러 그 일반 회원국들과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